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진정한 프로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누구나 다 일을 잘하고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왜 난 열심히 일하는데 인정을 못 받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동료는 나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친구는 인정받고 잘 나가고 나는 인정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회사 특성상. 그런데 그 중에 대단히 큰 어떤 원인을 따져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을 따져보면 일머리가 있냐 없냐 이 문제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유능하고 인정받고 이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에너지를 들인 거예요. 누구나 와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머리가 있다 없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 때도 똑같은 교실에 앉아서 똑같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는 1등하고 어떤 아이는 꼴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때 공부머리가 있네 없네 이 얘기랑 똑같이 일할 때 일머리가 있나 없나가 우리의 어떤 그런 실적을 좌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여기서 일머리가 있다에 해당되려면 우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머리가 지금 없다고 하면 일머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기는 해. 그런데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잘 모르겠어 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오늘의 영상을 딱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직장생활을 이미 오래 한 거예요. 일을 배운다는 거는 사회초년생 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워서 기초를 탄탄히 한 다음에 계속 그걸로 자가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경력이 벌써 뭐 한 10년 되고 15년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후배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 더 난감하잖아요. 바로 기초부터 다시 일머리를 배운다 생각하는 것이 그 발전하는 바로 그 출발선에 탁 서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미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일머리를 기초부터 닦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이제 일머리를 모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머리를 알아서 일을 잘 이제 직장 안에서 잘 해야 나중에 언젠간 퇴직할 거잖아요. 평생 있을 수 없으니까. 퇴직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머리를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들 그렇게 막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잘해야만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 일머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대단히 기초적인 얘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기초적인 것이 늘 나한테 습관으로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정말 5년 후에 퇴직을 하든 내년에 당장 퇴직을 하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일머리에 따라서 일머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바깥 일도 잘해서 결국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일을 제대로 하는 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자고요. 먼저 일머리가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인가? 또 먼저 이제 체크를 해보시자고요. 일머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지. 왜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혹시 나인지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바빠요. 항상 분주해. 그리고 야근도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늘 남들보다 일찍 나오거나 늦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항상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딱 제 시간에 딱 떨어지게 맞춰서 완성도가 높은 일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머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센스도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거 먼저 하다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그야말로 야단 맞고 이제 막 싫은 소리 듣고 이런 케이스죠. 그리고 뭔가 하면 이게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지적을 하면 난 열심히 했다라고 이제 투덜거리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맨날 직원들한테 한 얘기. 뭔가 하면 열심히 하지 마. 잘해야 돼. 이 얘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듣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어요. 나도 잘하고 싶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열심히만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윗상사가 얘기를 하든지 동료가 얘기를 해줘도 그 자기 방식을 늘 고집을 하는 거죠. 일은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가 있으면 무조건 1번부터 한다. 이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띄는 거 이거 내가 마음 가는 거 쉬운 거부터 먼저 한다. 이런 어떤 방식을 끝까지 안 고치는 사람들이 일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시간을 주도하는 습관입니다. 시간을 주도하는 습관. 일단 시간에 쫓기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는 싸움. 머릿속으로 이제 일 잘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근사한 커리어 우먼이나 아니면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인정받는 근사한 어떤 그런 슈트를 탁 차려입은 어떤 남자, 이런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근사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아침에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직장인이나 어떤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오는 어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은 어떻게 해요? 늦게 일어나서 막 젖은 머리로 막 뛰어가고 막 시계 보면서 막 달려가고 이렇게 안 하죠.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일단 멋지게 운동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탁 신문 보면서 커피 탁 마시면서 이렇게 근사하게 아침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왜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능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들. 무조건 아침 출근 시간에 허둥지둥하면 아, 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늦게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난 허둥지둥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이클을 싹 바꾸셔야 돼요.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드라마 주인공을 상상하며, 그거 굉장히 효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런 드라마, 뭐 미국 드라마도 좋고 그런 드라마를 막 상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그런 주인공 막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일어나서 막 뛰고 탁 샤워하고 커피 마시고 커피 탁 내려서 커피 마시고 막 샌드위치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달걀 토스트랑 아메리칸 그야말로 블랙퍼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탁 신문 탁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여유 있게 탁 출근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너무나 그 여주인공이 멋있는, 굉장히 멋있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항상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근사해 보여서 수영을 배웠다니까요. 그렇게 흉내내는 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의 어떤 정석,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거, 그거 따라 해보시고요. 일단 흉내내세요. 그리고 아침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딱 3개. 출근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 이거 딱 3가지.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 3개는 오늘 꼭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항상 정해버릇하는 거. 이게 시간을 주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일단 출근을 해서 아침에 이제 회사 일로 그 3가지를 해야 되면 이걸 가능한 오전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막 그 일을 막 몰입해서 열심히 하겠죠. 보통 아침에 출근하면 뭐 인터넷도 보고 메일도 검색하고 뭐 그 포털 사이트에 나온 어떤 기사도 보고 누가 이제 와서 누구 뭐 김대리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럼 가서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뭐 얘기도 좀 하고 이러면 오전 시간이 막 수룩수룩 가잖아요. 이건 시간을 주도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오후부터 급해지고 야근하고 이러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나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끝마친다 라고 하면 오후에 좀 여유 있게 뭐 매일 그때 이제 뭐 점심 먹고 좀 이렇게 텐션이 떨어졌을 때 해야 될 일과 텐션이 탁 올라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다르잖아요. 텐션 떨어졌을 때 매일 답장 쓰고 그야말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모든 일을 끝난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거의 퇴근 시간이 야근할 이유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주도해서 다 끝났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그렇게 벌어서 자기 개발에도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내가 주도한다. 시간을 내가 디자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분야별로 멘토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학생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하잖아요.
직장인들 자기 주도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그래서 자기 학습 커리큘럼을 내가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나 하면, 나는 어떤 걸 학습을 해야 되나? 나는 페이퍼에 너무 약해. 뭐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잘 쓰려면 누구를 선생으로, 이 과목의 선생은 누구를 정할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보고서 잘 쓰는 선배한테 이제 저 선배를 내가 멘토로 삼아야지 정하는 거죠. 자, 보고서 페이퍼 담당은 누구누구 과장 딱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인간관계. 내가 인간관계 좀 약한데 인간관계는 누구한테 배울까? 그럼 이제 굉장히 뭐 회사에 인기도 많고 인간관계를 참 잘한다 싶은 사람이 눈에 띄일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정하고. 그다음 멘탈 관리, 멘탈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멘탈이 참 튼튼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선배를 탁 찍어가지고 내가 이제 멘토로 정하는 거죠. 한 사람이 페이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멘탈도 강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정하셔도 되고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들 아니면 책에 나오는 정말 진짜 훌륭한 선생들 이런 사람들을 내 멘토로 딱 땡겨갖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야말로 무료로 내가 땡겨다 쓴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선생님들 다 이렇게 일렬로 세워가지고 멘토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러면 나의 보고서 실력도 올라갈 거고 나의 어떤 그런 멘탈도 올라갈 거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발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분야별로 멘토를 딱 세운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을 볼 때 장점만 찾아요. 저 사람한테 뭘 배우지? 저 사람한테 뭘 배우지? 그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들면 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나는 겸손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태도로 저절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선배한테 이제 이거 선배님 이거 그 보고서 쓰는 거 정말 선배님 보고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탄스러운데 저도 그렇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제 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선배와의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우리 뇌는요 착각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그래서 누굴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자, 내가 가르쳐줘서 이만큼 늘었어. 그러면 그 후배에 대해서 내가 호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난 또 페이퍼도 배우는 거고 너무 좋은 일거양득. 너무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일 잘하는 상사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 질문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어떤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머리를 키우는 방법들을 배우면 가장 좋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경력이 많은 어떤 그런 선배 경력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내 멘토를 후배로 삼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정보 검색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약하다. 내가 이제 컴퓨터에 굉장히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요즘 그 젊은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SNS 어떤 이제 뭐 개인 뭐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내 멘토는 후배 누구 이렇게 신입사원 누구 그래서 그 후배한테 가르쳐달라. 컴퓨터 굉장히 그렇게 잘 다루는데 내가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검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날 좀 가르쳐 줄래?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후배가 있다가 싫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뭐 꼭 선배들한테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후배들한테도 얼마든지 배우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내가 이제 유능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장 마인드라는 거는 나이와 관계없거든요.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요즘 비즈니스 언어가 대세입니다. 비즈니스 언어를 별도로 배우려는 그런 기업, 그런 교육시키려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요새 거의 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언택트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점점 사람들과 대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없어질 거고 그리고 어쩌다 대면하게 되면 그 대면한 기회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힘들어한다고요.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대면에서 말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트렌드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의
어떤 말하기 능력을 내 스스로 키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언어 배워야 되는 거고요. 상사한테 보고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뭐 메일이나 그 다음에 전화나 어떤 SNS를 이용하여 그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는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책이나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배우시고요. 요즘에 직장 수업에도 대화법에 대한 어떤 그런 직장인들의 대화법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모으세요. 따로 모으셔서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메모하면서 내 말하기에 자꾸 훈련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대단히 빨리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말하기는 늘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거, 외국어 계속 공부하면 늘잖아요. 한국말인데 오죽하겠어요. 비즈니스 언어는 외국말 공부하듯이 그렇게 스스로 훈련해야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후배가 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돼가지고 후배들을 이제 그 회사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어떤 그런 꼭 상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팀장이 돼서 후배들을 상담하는데 자기네 후배들의 특성 그리고 어떤 장단점 이런 거를 다 적고 그 후배랑 이런 상담을 한다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이 후배가. 그래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배는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능숙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걸 분석해서 한번 자기가 시뮬레이션으로 다 적어보고 그걸 또 멘토한테 물어봐서 수정받아서 그걸 이제 숙지한 다음에 후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 그런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언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월급 받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신이 바로 프로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 백조들 우아하게 이렇게 연못을 강물을 떠다니는 것 같아도 밑에 발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직장인은 다 백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사하게 멋있게 이렇지만 끊임없이 정말 발길질을 해서 그 물에 떠있기 위해서 직장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떠있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것이 바로 그 프로의 핵심이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생활 내내 지속된 어떤 그런 배움의 태도 결국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정말 프로답게 일머리 있게 그렇게 유능해지는 모든 직장인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